국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알았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세미나 기간을 통해 가지고 또 제가 새로운 면으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역사라던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앞으로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기도 제목을 많이 안고 들어가고 이곳에 와서 다시 생생하게 모든 강사님들의 그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다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고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그 쏟는 마음을 저희들이 알았고 12명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마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1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또다시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추가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유엔 총회에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은 이란을 압박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군사 도발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군사 충돌이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발생했던 2차 레바논 전쟁 역시 사소한 군사 충돌로 발생했는데 2차 레바논 전쟁 발발부터 피해 규모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러시아 대공 시스템 구매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레제프 타이프 터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자국의 핵무장을 막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또다시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추가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유엔 총회에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은 이란을 압박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9월 4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강요회의 동안 유럽 측과 합의에 이를 것 같지 않다며 핵 활동을 확대하는 추가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نرسیدیم هنوز به نقطه نهایی نرسیدیم. من بعید میدونم ظرف امروز فردا هم ما بتونیم به توافق نهایی برسیم. بنابراین علالقاعده ما گام سوم رو برخواهیم داشت. این گام سوم رو ظرف امروز فردا ما اعلام میکنیم بر مبنای اون عمل میکنیم.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도 4일 관영 매체 IRNA 통신에 원유를 직접 사거나 연말까지 원유를 선구매하는 150억 달러 규모 신용장을 유럽 측에 요구했다고 협상 내용을 밝히면서 프랑스와 이 안건을 논의했지만 견해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150억 달러 패키지를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핵합의 존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프랑스와 유럽 측에도 2달의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이날 강요회의에서 밝혔습니다. در این حال ما باز هم 2 ماه دیگه فرصت میدیم ضمن اینکه این گام سوم رو برمی‌داریم برای اینکه با هم صحبت کنیم. اگر به توافق رسیدیم خب باز هم راه وجود داره برای مذاکره و منطق و توافق.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언론에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 대통령을 만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일이든 가능하다며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 Sure. Anything's possible. They would like to be able to solve their problem. They got a big problem. They're getting killed financially. Their inflation is at a number that few people have ever seen inflation at. And it's a very sad situation. They could solve it very quickly. We could solve it in 24 hours. But we'll see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은 이란을 압박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הבוקר התבשרנו על עוד התרסה של איראן, הפעם בתחום חתירתה לנשק גרעיני. זה מצטרף לפעולות התוקפניות של איראן נגד השיט הבינלאומי, נגד מדינות באזור, וגם הניסיונות שלה לקיים התקפות רצחניות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ניסיונות שלא פסקו. זה לא הזמן לנהל שיחות עם איראן, זה הזמן להגביר את הלחץ על איראן. על הנושאים האלה וגם אחרים. 지난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차량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군용 차량 한 대를 폭파시킨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초기 발표와는 달리 해당 의료 차량에는 군인 5명이 타고 있었고 허가되지 않은 도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헤즈볼라가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에 군인 5명이 타고 있었던 의료 차량이 거의 맞을 뻔했으며 해당 차량은 군사 계획에 따르지 않고 보호받지 못한 길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당시 북부 국경 모샤브 아비빈과 키부츠 이론을 잇는 도로에서 이스라엘군 차량에 코넷 유도 대전차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로켓포가 피격된 이후 발생한 연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았다며 로켓 한 발이 도로에 피격된 이후 발생한 파편이 타이어에 막혀 차량이 더 이상 기동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도로를 피하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의료 지원 차량은 지시를 무시했다며 군은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헤즈볼라의 목표물이 된 제헤브는 장갑차지만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아 직격으로 맞았을 경우에는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사일에 피격된 이후 군인 2명이 하이파 람반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진과 더미 군인을 공개했고 헤즈볼라를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레츠는 이번 대전차 미사일 피격을 두고 인명피해를 운에 맡겼다며 지혜로운 전략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채널 12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미사일 관련 지역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습을 준비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또 당시 전투기들이 이미 공중에 떠 있었다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이지 못한 것이 헤즈볼라의 정밀 미사일 프로그램의 종말로부터 구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즈볼라의 군사 도발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군사 충돌이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발생했던 2차 레바논 전쟁 역시 사소한 군사 충돌로 발생했는데 2차 레바논 전쟁 발발부터 피해 규모까지 정리해봤습니다. 2006년 발생한 레바논 전쟁은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서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국경에서 이스라엘 군인 2명을 납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자국 군인이 납치되자 이들의 구출을 목적으로 2006년 7월 13일 탱크를 앞세워 레바논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30여 분 만에 헤즈볼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로켓을 파괴시켰고 헤즈볼라 군사령부가 있는 베이루트 다이야 지구까지 공습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지휘부는 공군력만으로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며칠 안에 쉽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공습 이후 올메르트 총리에게 승리를 보고했지만 이후 4주 동안 소모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파괴된 장거리 로켓을 버리고 단거리 로켓을 이용해 이스라엘 북부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공군은 민간 지역을 이용하는 헤즈볼라의 게릴라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전면전이었던 소위 6.1 전쟁이라고 알려진 4차 중동 전쟁에 11,223번의 출격 횟수를 기록했는데 이와 맞먹는 11,897번의 출격 횟수를 2차 레바논 전쟁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휘부는 공군력에 너무 의존했고 지상전으로 발생하는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소극적 작전을 펼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 레바논 전쟁으로 북부 도시의 로켓포 4,228발을 맞았고 군인 9명, 민간인 44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켓포 공격 중에 노인 4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4,26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산업 생산의 40%가 멈췄으며 총 피해액은 5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보건부 추정 1,123명이 사망했고 이 중 군인과 경찰이 37명, 894명의 신원 미상자가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전사자 수를 400명으로 발표했으며 민간인과 헤즈볼라 대원 간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며 레바논 측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헤즈볼라는 해당 전쟁으로 국경 근처의 군사력 대부분을 상실했고 전쟁으로 인해 레바논 전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헤즈볼라와 연대하고 있던 기독교계 대통령도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나스랄라는 추후 이스라엘군 납치가 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대공 시스템 구매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레제프 타이프 터키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자국의 핵무장을 막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9월 4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집권 정의개발당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국가의 핵무기 독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irilerinin elinde nükleer başlıklı füze var. Bir tane iki tane değil. Ama benim elimde nükleer başlıklı füze olmasın. Ben bunu kabul etmiyorum. 이어서 그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그들은 이것을 보유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한다며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e yanı başımızda İsrail. Var mı? Var. Ve bütün her şeyle onunla korkutuyor. Ama diyor Rusya'nın, Amerika'nın elinde 12.500, 15.000 nükleer başlıklı füze var dedi. Ben de yapacağım dedi. 한편 터키는 1980년에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가입했고 1996년에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NPT에서 인정한 핵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며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